루아난 작가의 인생의 레몬차 중에서 18번째 이야기입니다. 과거나 미래는 결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린 승려가 하나 있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청소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청소하는 일은 참으로 고된 일이었다. 특히 가을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들이 이리저리 휘날려 더 힘이 들었다. 아침마다 많은 시간이 걸려서야 청소를 마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이 어린 승려의 머리를 지끈지끈 아프게 했다. 그는 늘 어떻게 하면 일이 좀 편해질 수 있을까로 고민했다. 어느 날 어떤 승려 하나가 그에게 말했다. 내일은 청소를 하기 전에 나무를 힘껏 흔들어서 먼저 나뭇잎을 모조리 떨어뜨려 봐라. 그러면 다음 날은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될 게 아니냐. 어린 승려는 그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있는 힘껏 나무를 흔들었다. 이렇게 하면 오늘과 내일 쓸어야 할 낙엽들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음 날 청소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어린 승려는 너무나 즐거웠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나온 어린 승려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마당 가득히 낙엽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닌가. 노승이 다가와 그에게 말했다. 이 어리석은 것아, 네가 오늘 아무리 용을 써도 내일의 낙엽은 내일 또 어김없이 날리기 마련이니라. 이 세상에는 앞당길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실한 삶의 태도이다. 과거나 미래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했던 것이고 앞으로 존재할 것이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바로 지금일 뿐이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친 붓다에게 어떤 이가 가르침을 청하러 왔다. 붓다를 보자마자 그는 지금까지 품어왔던 각종 의문들을 끊임없이 늘어놓았다. 이야기를 시작한 지 한참이 지났지만 그는 도무지 멈출 줄을 몰랐다. 결국 지쳐버린 붓다가 손을 들어 제지하자 그때서야 그 사람은 입을 닫고 가르침을 기다렸다. 아침은 먹었는가? 붓다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먹은 접시는 씻었는가? 붓다가 다시 물었다. 그는 또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 했다. 붓다는 이 사람이 입을 열기 전에 다시 물었다. 씻은 그릇들은 잘 말렸는가? 네네. 이 사람은 참지 못하고 재빨리 대답했다. 자, 이제 제 의문들에 대한 답을 주시겠습니까? 자네는 이미 답을 얻었네. 붓다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그를 내보냈다. 이 사람은 돌아가 한참을 고심한 끝에 마침내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었다. 붓다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일깨워 준 것이다. 즉, 모든 정력을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에 충실하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당신의 인생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현재에 충실하다면 과거는 더 이상의 당신 등 뒤에서 끌어당기지 않을 것이며 미래는 더 이상 앞에서 잡아당기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모든 역량을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당신의 생명은 강렬한 긴장감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가난한 사람이다. 생을 마감하려 할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을 것이다.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이 없는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마쳤는가? 진심으로 즐겁게 웃은 적이 있는가? 젊은 시절 당신은 인류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했고 졸업해 좋은 직업을 가지려 했다. 그 다음에는 여유를 즐길 겨를도 없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제는 아이가 어서 자라 당신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다가 아이가 어른이 되면 은퇴를 하고 은퇴할 때가 되면 당신은 이미 늙어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할 것이다. 멈춰서 숨을 돌리려 하면 당신의 생명은 이미 다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대다수 사람들의 자화상이다. 당신은 악착같이 일하고 늘 삶에 대한 근심이 끊이질 않는다. 미래를 위한 준비라며 오로지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한 계획만 잔뜩 세워놓는다. 정작 눈앞에 놓인 현재는 잊고 살다가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는 않는구나. 불가에서는 늘 세상 사람들에게 현재에 충실하라고 가르친다. 대체 현재란 무엇일까? 현재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머무르고 있는 곳,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현재에 충실하다는 것은 바로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느끼고 뛰어들어 체험하는 것이다. 당신은 어쩌면 그게 뭐 어려운 일이야? 나는 지금까지 줄곧 그들과 함께 해왔는데 라고 말할 것이다. 맞다. 문제는 당신이 줄곧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왔다는 것이다. 먹을 때나 길을 걸을 때, 잠을 자거나 놀 때조차 당신은 늘 참을성 없이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 당신은 실현해야 할 커다란 꿈이 있기에 현재의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현재를 망각하며 살아가곤 한다. 그들은 늘 어떤 생각에 잠겨 내일과 내년을 생각하며 심지어 수십 년 후의 일들까지 걱정한다. 그들에게는 미래의 인질이 되어버린 현재가 있을 뿐이다. 어떤 이들은 내년에는 더 많은 돈을 벌 테야. 나는 나중에 더 큰 집을 사겠어 라고 하고 어떤 이는 내년에는 꼭 승진을 할 거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훗날 정말로 돈을 더 많이 벌고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몇 번이나 승진을 해도 결코 즐거워하거나 만족할 줄을 모른다.
나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직위가 더 올라가 지금보다 더 편안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이래서는 당신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행복을 영원히 얻을 수 없다. 아무리 많이 얻더라도 즐거움을 느낄 수 없으며 아무리 큰 집에서 살더라도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진정한 만족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행복은 도달할 수 없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알지도 못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쓸데없이 기력을 소모하고 정작 눈앞에 놓인 것들에 대해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버려라. 한 작가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마음 먹고 즐거움을 찾으려 한다면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에 충실하고 주변의 사물에 주의를 기울이면 즐거움은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옵니다. 어쩌면 인생의 의미는 주변의 아름다운 꽃향기를 맡는 것처럼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데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어제는 이미 과거가 되었으며 내일은 아직 알 수 없다. 현재만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